우리 국방 군사문제 전문 기자이신 유영원 기자님의 토론을 듣게 했는데, 이 유영원 기자는 여기 있는 국방안보포럼 실질적으로 이 창설하는 산파 역을 했고, 또 유영원의 군사세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벌써 그 박문백이 작년 말부로도 벌써 1억 명을 돌파한 그런 큰 유영원의 군사세계를 가지고 있는 군사문제 정말 전문가십니다. 오늘 저 유영원 기자께서 마지막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영원입니다. 우리 저 박 차관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패널로서는 이제 적절치 않은 발언인데, 아까 이제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코데프의 이제 기획조정실장으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김재창 장군님과 이제 김동석 교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그 실무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행사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여기 그 패널이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 그리고 같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김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 교수님, 김 원장님께서 나서주셔서 아주 더욱 뜻깊은 이렇게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포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그 본업이 뭐냐, 정체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직까지 제 본업은 이제 신문 기자입니다. 조선일보의 이제 군사 전문 기자를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코데프란 포럼을 이제 신부를 맡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웹사이트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업의 비중이 더 커져서 본업은 점점 이제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마침 저희 회사 같은 기자가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회사에 전하면 제가 잘못하면 이제 화해 드릴 수 있었는데, 잠시 지금 저를 생각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세미나든지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그 주제에 이제 패널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또 저는 또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 제가 국방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7년째 이제 한국에서 국방 문제만을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 이른바 안보동맹, 군사동맹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느낌점들을 몇 가지 그냥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공단 박사님께서도 그 한미동맹 변환의 그 6단계 이제 말씀하시면서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책임을 명확하게 된다, 이런 취지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주한미군 쪽 관계자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꼭 아쉬울 때만 미군을 찾는다. 그리고 미국이나 미군이 아쉬울 때는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연평해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났을 때, 이때도 보면 우리 국방부에서는 미군 쪽에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에이왁스를 보내달라, 무슨 여러 가지 그 병력을 좀 정파해달라, 유투기 비행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상당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수용을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쇼순 미선양 사건 때라든지 이런 때 좀 더 한국 국방부가 나서줘야 될 이런 타이밍에 나서지 않았던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른바 얘기하는 한미동맹의 격상을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무임승차할 때는 지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사례를 저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버로크라고 있습니다. 이제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데 미군이 이제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시작하면서 한국군의 어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정보 수집 능력 문제가 부각이 됐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전작권 2012년에 전환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글로버로크를 도입해야 되겠다. 2012년까지 도입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윤광훈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국방부 고위험 관계자들이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한테 좀 팔아달라고 이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버로크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판매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MTCR에 이제 저축이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 말쯤부터 미국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MTCR과 관계없이 한국에는 좀 판매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작년 여름까지 입장 정렬해서 한국 쪽에 이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SPI를 통해서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거꾸로 미국에서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좀 시큰둥하다 그럴까요? 좀 소극적인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재검토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언제 사야 될지를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방개혁 2020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2020을 재검토하면서 글로버로크로 대표되는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은 2014년 15년 이후로 놓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무기가 이제 굉장히 비싼, 예를 들어 1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비싼 무기라고 모르겠는데, 이 글로버로크 도입과 관련된 예산이 총액이 1,869억입니다. 1,869억 원, 이제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인데, 전력 증강 사업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F-15K 2대 값이고, K-1 전차, K-1 의원 전차로 따지면 40대 값입니다. 근데 이 글로버로크 도입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어떤 무기체계 하나의 도입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한미 양국 간이 어떻게 보면 신의, 국가적인 자존심, 신뢰 문제로까지 상당히 좀 비화된 비중이 커진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취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국가에 보면 이제 소탐 대실이 좀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도 우리 위상에 걸맞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죠. 이제 우리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유엔 평화조율 활동이라든지 이런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공단 박사님께 아까 국문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군 병력을 이제 파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진짜로 바라는 바가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병력을 파병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파병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제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혜 요시히데 교수님께서 이제 한일 간의 이제 협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지난 4월 5일날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동해상에는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4척 이상 있었습니다. 4척 이상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세종대왕 공개가 있어서 어제 동해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자랑하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함보다 우리가 빨리 잡았다. 뭐 1분 30초 더 빨리 이제 대포동해 발사를 탐지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짧은 운용 기간을 감안하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은 레이더의 성능 자체를 따지면 우리가 가장 빨리 잡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해상에 있던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이 레이더보다 우리 이지스함이 레이더는 이제 베이스라인 7.1형이라고 해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능을 발휘했다면 이제 빨리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방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미일 삼국 간에 한미 간에는 그다음에 미일 간에 당연히 이제 정보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간에 그리고 한미일 그 삼국 간에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MD 참여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